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성과 만나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개인정보는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박미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5세인 박미선 씨는 부산의 한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두 딸을 키워냈죠. 지금은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바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의 작은 낙이었죠. 두 딸은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사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커졌죠. 텔레비전을 켜놔도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딸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길게 통화하기는 어려웠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서예도 배워보고 요가도 해봤지만 마음 한편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 서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나이 탓이었죠? 그래서 건강 관리도 할 겸 필라테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집 근처에 깔끔한 운동센터를 찾았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하며 센터에 갔을 때 만난 강사가 바로 이준혁이었습니다. 이준혁은 30대 후반의 젊은 남성 강사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에 호감이 갔어요. 다른 강사들처럼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느낌이었거든요. 첫 수업을 받으면서 준혁 강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선 씨의 나이와 몸 상태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친절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준혁 강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특히 아름다우십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60대 중반인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솔직히 싫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으니까요. 다른 회원들과 비교해보니 분명했어요. 준혁 강사는 미선 씨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어느 날 준혁이 물었고 미선 씨는 솔직하게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하세요? 내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요?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아름다우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운동복 색깔이 조금만 바뀌어도 알아채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로 하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런 칭찬들이 계속되면서 미선 씨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언제 이런 관심을 받아봤나 싶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운동 후에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일상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사업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준혁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미선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준혁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준혁 씨, 무슨 일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면서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선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진심입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심이라니? 뭐가 진심이라는 건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이게 고백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준혁씨, 저는 65살이에요. 당신보다 25살이나 많아요? 미선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혁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선생님의 우아함, 따뜻함, 모든 게 좋았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특히 딸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됐어요. 준혁씨, 고마워요. 하지만 선생님, 현실적인 건 제가 다 생각해봤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의 확신이 미선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상담도 해봤어요. 미선아, 조심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 친구들은 모두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미선 씨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이제 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던 중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 변하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다음 수업 때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씨, 마음 받아들일게요. 준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거든요. 가장 큰 장벽은 딸들이었어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큰딸과 둘째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상했던 대로 폭풍이 몰아쳤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25살 차이라고요? 큰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 남자 분명히 엄마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둘째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여자야.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선 씨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딸들은 더 화를 냈습니다. 엄마,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창피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너희들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엄마는 평생 혼자 살라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외롭기도 하고 사랑받고 싶기도 해. 결국 딸들과 큰 싸움을 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했죠. 그 사이 준혁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 마음 이해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준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혼전 계약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딸들도 안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부정행위나 사기가 밝혀지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준혁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3개월 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참석은 했어요. 결혼식 날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준혁이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다거나 말투가 조금 건조해진다거나 미선씨, 저 왔어요? 집에 들어올 때 인사도 그냥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시작된 건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65세인 미선씨의 나이와 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씨, 좀 천천히 해요.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애원하듯 말했지만
준혁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 나이를 핑계로 대지 마세요. 미선 씨는 제 아내잖아요. 그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밤이 오는 게 공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정말 심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65세 연세에 지금처럼 지내시면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준혁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뭘 알아요? 미선 씨가 예민한 거예요? 비웃는 표정까지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힘든 밤을 보내고 새벽에 겨우 잠들었다가 일어났어요. 준혁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놔뒀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화면을 봤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여자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봤죠. 오빠 수고해. 선생님 진명에 바뀌면 조금만 더 참아.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겠네. 선생님 완전 순진해.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계획된 연기였다는 거잖아요. 급하게 더 올라가서 예전 메시지들도 봤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선생님 완전 쉬워. 사업도 있고 집도 좋은데 6개월만 참으면 돼. 오빠 연기 진짜 잘해.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완전 넘어가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정했던 호칭도 따뜻했던 미소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읽어보니 서연이라는 여자가 준혁의 진짜 연인이었더라고요. 오빠 언제까지 선생님이랑 살아야 해? 빨리 이혼하고 나와. 조금만 더 기다려. 명예 이전만 끝나면 바로 나올 거야. 제가 매일 밤 겪던 고통을 그들은 농담거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밀한 사기를 당하다니.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농락당하다니. 다음날 아침 준혁이 출근한 후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혼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가져가서 상담받았습니다. 부정행위나 사기가 밝혀지면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네요.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희망이 보였어요. 집에 와서 탐정사무소에도 연락했습니다. 준혁과 그 서연이라는 여자의 관계를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탐정의 말을 듣고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준혁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여전히 순진한 아내인 척 연기했죠.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연락이었죠. 탐정 사무소에 가서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준혁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었고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어요. 탐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중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 완전 바보야.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쉽게 넘어가네.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좋으면 대박이지. 6개월만 더 참자. 선생님이 밤에 힘들어하는데 괜찮아? 그럼 더 좋지. 유산 상속받으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녁 준혁이 퇴근하면 모든 걸 끝내기로 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장, 증거 사진들, 녹음기,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까지. 마지막으로 혼전 계약서도 함께 놓았습니다. 준혁이 자신 있게 서명했던 그 계약서 말이에요. 저녁 7시쯤 준혁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저 왔어요? 정말 역겨웠어요? 준혁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것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차분하게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과 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녹음이 나오는 동안 준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미선 씨, 이건 오해예요? 준혁이 다가오려고 했지만 미선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이 여자가 서연이죠? 당신의 진짜 연인. 준혁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선 씨,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미선 씨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서요? 6개월 동안 제 몸과 마음을 갖고 놀았는데 용서를 바라요? 이혼 소장이에요? 내일 아침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요? 혼전 계약서 기억하죠? 부정행위 시 모든 재산권 포기. 당신이 직접 서명했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거였죠.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서연한테 전해주세요. 게임 끝났다고? 그날 밤 준혁은 소파에서 잤어요. 미선 씨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탐정이 모아준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기망 혼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사기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준혁은 사기 및 기망 혼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연도 공범으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명백한 범죄였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부터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셨다니. 둘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야. 엄마가 경험해야 할 일이었어.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미선 씨가 딸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음식점으로 돌아가니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에요. 요즘 세상이 참 무서워요. 65세에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손님들의 걱정 어린 말들을 들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났어요.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러 오세요. 미선 씨가 웃으며 말하니 손님들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음식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를 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8개월 전 준혁과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8개월을 허비했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65세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며칠 후 음식점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죠. 미선 씨가 말하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사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조심하게 됐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 바다를 보며 혼잣말했어요. 박미선, 정말 수고했어. 앞으로는 진짜 행복하게 살자.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지만 결국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요. 지금 미선 씨는 다시 예전처럼 음식점을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강한 여자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너무 달콤한 말, 너무 과한 관심, 너무 빠른 진전.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미선 씨처럼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 더 현명하고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조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